특공부대 새벽 공개에는 늘 시린 긴장감이 서려 있다.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지는 정예 요원. 특공대에게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은 필수 요건이다. 우리 특공부대는 다른 전투부대와 달리 병사 각 개인이 30에서 40kg의 무거운 군장을 메고 적의 중심에서 특수작전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때는 극도의 긴장감을 극복해야 하기 때문에 그 어느 부대보다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이 요구됩니다. 특공대 하루는 구보와 유격 훈련으로 시작된다. 특공대원들의 구령 소리와 역동적인 움직임이 고요하던 숲을 흔들어 깨운다. 특공대원은 신장 176cm 이상, 몸무게 65kg 이상, 시력 0.8 이상, 신체 등급 2급 이상의 조건을 갖춘 20대 청년들 가운데 선발한다. 특공대원들의 체력 단련에는 다양한 훈련 방법이 동원된다. 까마득한 높이의 구조물, 외줄 하나에 의지해 구조물을 오르내리는 동안 특공대원들은 균형 잡는 법을 온몸으로 익힌다. 온 힘과 정신을 양팔에 집중시키는 과정에서 특공대원의 팔은 점점 더 강력한 힘을 갖춘다. 시간과 장소를 뛰어넘어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특공대원에게 공중에서의 자유로운 움직임이야말로 가장 유용한 무기가 될 것이다. 특공부대는 이제 지상으로 말고 공중 강습에도 주 임무를 맡기 때문에 개인별로 숙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전투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특공대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 절도 있는 동작과 치밀한 기술이 결합된 특공무술이다. 공격과 방어를 동시에 할 수 있는 특공무술은 안전한 임무 수행을 위해 특공대원이 반드시 갖춰야 할 기술이다. 저희가 기도 빙익을 주로 중시하는 부대이기 때문에 적을 단번에 제압할 수 있는 기술들을 많이 배움으로써 실질적 전시 상황에서 작전을 펼칠 때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상대를 순식간에 제압하는 특공무술. 전시에 특공대원의 몸은 인간 병기나 다름없다. 특공무술 훈련에서 기술 습득만큼 중요하게 다뤄지는 요소가 있다. 극한의 상황에서도 특공대원들의 임무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힘. 고도의 집중력과 국가안보를 책임진다는 사명감이 바로 그것이다. 특공대의 역사는 북한의 특작부대에 대응하기 위해 1982년 최초의 특공부대 창사, 정규전 시 적 후방 기습, 강습 타격 임무를 수행하며 특수전에 알맞은 소규모 제대 구축, 적 특작부대 침투 방지 및 색출 경멸 임무 등 특수부대로 활약. 현재 우리나라 특공대는 강원, 경기권에 주둔하고 있는 특공연대와
경북권에 주둔하고 있는 특공 여단이 있다. 특공대는 적군 중심에 침투하는 임무와 침투한 적에 대해 즉각 대응하는 임무를 가진 만큼 가장 위험한 특수부대라고 할 수 있다. 특공대 하루 24시간은 늘 전시 상황이다. 긴급 상황을 알리는 사이렌이 울리는 즉시 특공대원들의 몸이 본능적으로 움직인다. 촌각을 다투는 상황 속에서 특공대원들의 손발이 더욱 분주해진다. 긴급 상황 발생 시 누구보다 빠르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야말로 특공대 생명력을 보여주는 증거다. 특공대는 적진 깊숙이 침투해 적의 동향을 정찰 감시 후 수집한 정보를 아군에게 제공한다. 수많은 아군의 생명과 국민의 안녕이 이들에게 달려있는 것이다. 112명은 9월 3일부로 침투를 명받았습니다. 예, 신고합니다. 적의 동향을 살피기 위한 침투 작전을 수행할 때 가장 유의해야 할 것 중 하나는 적에게 발각되지 않는 것이다. 흔적을 남기지 않고 은밀하게 침투하는 것이 관건. 임무 완수를 위해 특공대는 인적이 드문 산길로 이동한다. 현재 저희 소대는 특공부대의 임무에 맞게 대침투 작전의 일환으로 탐색경멸 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신속하면서도 치밀하게 작전을 짜는 것도 중요하다. 적들은 2755지 일대 통신소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소대의 임무는 적에 대한 정찰 감시, 첩보보고, 활용 요청, 그리고 BDA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침투간 주요 고지로는 369고지, 277고지, 193고지, 2755지 등이 있으며 침투간 횡적으로 발달한 367번 도로가 위험지역으로 판단됩니다. 지원조는 전방조가 침입하는 동안 발생할 경우 어무사격 및 지원사격을 실시하겠습니다. 후방경계조는 주변 일대에서 접근하는 적에 대한 경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공대원들은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특공대 역할과 맡은 임무를 잊지 않도록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야 한다. 적이 현재 그 위치하고 있는 적 지휘소에 저희 병력들이 침투를 해서 상급부대에 첩보보거나 활용 유도를 하는 것이 저희 특공대원들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그 임무를 수행을 하기 위해서 침투를 하는 것이고, 추가적으로 첩보보고 하는 것이 제한됐을 경우에는 적의 통신 수단이나 해당되는 지역을 마비를 시켜서 그 임무 수행하는 것을 제한적이게 하게끔 하는 것이 저희 또한 통신대원들의 임무입니다. 특공대는 크게 침투와 방어에 대한 임무를 갖는다. 침투를 통해 적의 동선과 주요 시설물 파괴에 대한 임무를 수행하며 남으로 침투한 북한군을 탐색, 경멸하는 방어의 임무를 수행한다. 훈련은 전투의 불확실성에 대한 사전 준비 과정이다. 훈련으로 숙달된 전투 기술은 유사시 조건 반사적인 행동으로 드러난다. 지금껏 보여준 특공대 눈부신 활약은 실전과 다름없는 혹독한 훈련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특공대에 주어진 첫 번째 임무는 빠르고 은밀하게 적진 한가운데로 침투,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다. 적지 중심 작전을 펼치는 특공대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적진으로 침투한다. 적군의 것으로 추정되는 모자가 발견된 상황. 특공대는 먼저 현장을 보존한 후 적진에서 입수한 정보를 본부에 보고한다. 매 순간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은 작전 수행의 기본이다. 적 유기물로 보이는 모자 한 개 발견하여 원점 보존 완료하였고 6번 확인점으로 정보 분석조 출동 바람 이상. 적의 유기물이 발견된 만큼 특공대는 경계 태세를 한층 더 강화한다. 먹고 자는 모든 것 역시 상황에 맞게 대처한다. 적진에 들어섬과 동시에 매 순간이 위급 상황이다. 작전 수행 중에는 미리 준비한 특전 식량으로 허기를 채운다. 잡곡을 분말로 압축한 것이다. 이마저도 소란스럽지 않게 조심조심 씹으며 언제 있을지 모를 적의 움직임을 살핀다. 날카로운 긴장감이 감돌기는 특공대 작전사령부도 마찬가지다. 지금 1소대 같은 경우에는
적진에 침투한 특공대원들이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다음 작전을 수립한다. 침투조들이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후방부대 방어 지역이 결정되고 적을 제압하기 위한 작전이 수립된다. 침투 2일차, 적진 더 깊숙이 침투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특공대는 헬기를 이용하기로 했다. 헬기 침투는 목표 지점에 가장 쉽고 빠르게 갈 수 있는 방법이다. 효율적인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평상시 철저하게 훈련받은 특공대원들은 까마득해 보이는 목표 지점을 향해 망설임 없이 몸을 던진다. 하강과 동시에 특공대원들의 손과 발은 더욱더 바빠진다. 적진에 가까워진 만큼 경계를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 적에게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 낙하 지점을 빠르게 벗어나는 일도 중요하다. 낙하 지점을 어느 정도 벗어났다고 판단되면 이번 작전을 다시 한번 점검한다. 가장 빠르고 안전한 침투 경로, 작전 수행을 위한 효율적인 역할 분담,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가 없다. 긴장을 늦추는 순간 작전 실패는 물론이고 대원들의 생명까지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신속하고 은밀하게 완수해야 하는 작전의 특성상 주요 이동 경로는 대부분 산악지형이다. 특공대원들의 발걸음에서 극도의 긴장감이 흘러나온다. 언제 어떤 형태로 위급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는 전시 상황. 위급 상황이 벌어진다고 해도 아군의 도움을 받기는 어렵다. 이곳이 적진의 한가운데이기 때문이다. 천병을 필두로 침투는 계속된다. 적은 언제 어느 때 모습을 드러낼지 모른다. 한시도 경계를 늦출 수 없는 이유다. 갑작스러운 적군의 등장. 특공대는 평소 훈련받은 대로 긴급 상황에 대처한다. 요란한 총성이 사라진 자리를 날카로운 정적이 대신한다. 적군을 완벽하게 제압했다. 작전 중 벌어진 모든 상황은 즉시 작전본부로 알려야 한다. 적 설명 사살하였습니다. 정거장교 지금 저기 침투조의 일전을 보고받은 작전본부에도 침투 현장 못지않은 긴장감이 감돈다. 본부에 있는 특공대원들은 현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침투조의 다음 작전을 하달해야 한다. 효율적인 역할 분담과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졌을 때 현장에 있는 특공대원들도 안전하게 임무를 완수할 수 있다. 목표물에 접근하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장애물이 존재한다. 이번에 특공대 앞에 등장한 장애물은 수십 미터 높이의 암벽이다. 주요 침투로가 산악지역이기 때문에 특공대원들은 이런 암벽에 맞서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특공대원들은 이 가느다란 로프만으로도 가파른 암벽을 거침없이 극복할 수 있다. 은밀하게 침투를 하는 것이 주안이 되기 때문에 적에게 발각이 되지 않도록 기도 비닉을 유지하는 것과 그다음에 아무래도 팀워크의 각 주특기별로 유기적으로 협조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팀워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평지를 이동하는 것처럼 로프 하나의 의지에 민첩하게 숲을 누비는 모습은 체계적으로 훈련받은 정예 특공대원만이 선보일 수 있는 최고의 특공 기술 중 하나다. 이제 목표 지점에 한층 더 가까워졌다. 임무 완수의 순간이 다가올수록
특공대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도 많아진다. 정확한 현재 위치를 파악해야 하는 순간 적의 통신 교란 작전으로 GPS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지금 현재 위치는 적 경계부대를 지나서 적 지휘소 일대에 거의 근접해 있고, 지금부터 적들의 경계가 더 사망하기 때문에 기도민에게 특히 기도민의 유지에 더 주의하고, 조별 경계에 확실히 취해서 이동 간에 발각되지 않도록 각 조장들이 통제를 잘 할 수 있도록 한다. 알겠지? 네. 수많은 적 부대가 배치되어 있는 적군의 중심지. 특공대원들의 경계태세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삼엄해진다. 작은 소리만으로도 적에게 발각될 수 있는 상황. 이제 대원들은 목소리가 아닌 손짓과 눈빛으로 대화를 나눈다. 상황이 긴박해질수록 대원 각각이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정찰 전문 특공대원의 경우 최단 시간 내 통제점 위치를 확인하고 길을 개척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단축하면서도 위험 지역을 피할 수 있도록 대원들을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침투작전 중에는 적진의 한가운데라는 지리적 특성상 언제든지 적이 출몰할 수 있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적이 출몰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재빠르게 결정해야 한다. 1시 방향 적 2명 발견. 판단이 끝남과 동시에 순식간에 적군을 제압하는 특공대원. 공격의 흔적을 감추는 일도 잊지 않는다. 이어 작전본부의 현장 상황을 재빠르게 알린 후 계획했던 목표 지점으로 걸음을 옮긴다. 이처럼 특공대원들이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는 비결은 전시 상황을 대비한 체계적인 훈련에 있다. 반복된 전술 훈련은 특공대원들을 본능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침투작전 수행 중에 두 번째 밤을 맞는다. 적진에서의 밤은 더 이상 휴식의 시간이 아니다. 적의 경계태세가 강화되는 만큼 특공대도 경계태세를 한층 더 강화한다. 지금 마장리 삼거리 일대로 우리 나이 지점이 있기 때문에 이쪽 일대에다가 우리 비트를 구축한다. 지금 소대가 침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감 지역으로 도착을 완료했고, 지금부터 정감 지역에 대한 정찰 감시 활동을 하기 위해서 비트 구축 및 경계 하에 정감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 주요 병력이 있는 곳에 침투를 성공한 특공대는 아군에게 유리한 첩보 사항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안전하고 완벽한 임무 수행을 위해서 적진 한가운데 특공대원들의 은거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적진에서 임무 완수와 생존의 보루가 되는 것이 바로 비트다. 때문에 작은 것 하나까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우선 지지를 파악해 비트를 쉽게 팔 수 있는 지역을 선별해야 한다. 숙련된 특공대원은 삽질 한 번으로도 지지를 쉽게 파악한다. 시간과 기술과 정성이 필요한 작업이다. 아직은 지금 쭈그리고 들어가서 있을 정도인데, 원래 완성된 비트는 5명 정도가 들어가서 편히 있을 정도, 그 정도로 파야 되기 때문에 아직 더 많이 파야 됩니다. 3.5m 높이로 쳐. 비트 구축이 진행되는 동안 다른 특공대원들은 통신망 설치에 주의를 기울인다. 비트 구축이 막바지에 이른다. 이제 특공대원들은 좀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다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적의 눈에 띄지 않도록 나뭇가지와 잎으로 표면을 위장해 주변과 똑같은 환경을 만든다. 칠흑 같은 어둠이 가득한 비트 내부. 특공대원들은 손전등 하나에 의지해 다음 작전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 작전 본부와의 연락도 긴밀하게 이루어진다. 감시조는 적 활동사항 관측하면 탑과장에게 보고해 주길 바라. 이상. 오늘 밤
특공대원들은 어둠을 뚫고 적의 주요 병력을 파악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작전은 은밀하면서도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인마이 수신되기 전에 파파장 등령이라 본국 감시 쪽이다. 정찰과 기록, 보고, 특공대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덕에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전차 이문 확실한지. 작전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네. 작전본부와 긴밀하게 연락할 수 있어야 한다. 예. 그래서 전원식 비트를 구축할 때는 통신망 유지를 염두에 통신소를 구축하기 좋은 높은 지대를 골라 비트를 구축하고 있다. 전원식 비트를 구축을 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원식 비트 같은 경우는 상급 부대랑 통신망을 유지하기 때문에 통신소 구축하기 좋은 장소로, 그러니까 고지가 좀 높은 장소에 구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적 주요 시설 정감 활동에 대한 특공대 본연의 임무가 완수됐다. 드디어 특공대원들에게 이번 침투의 마지막 임무가 하달됐다. 적군의 유류 시설을 폭발하는 것이다. 목표물에 접근하기에 앞서 주변을 신중하게 정찰한다. 이곳은 아군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적진의 한가운데라는 사실을 되새긴다. 사전 정찰을 마치고 목표물을 향해 돌진. 이동 중 적이 설치한 부비 트랩에 걸린 특공대. 하지만 침착함을 잃지 않은 채 적과 교전을 펼친다. 주변 상황을 살피며 최종 임무 완수를 위한 우회로를 찾는다. 적의 추격을 피해 안전한 장소로 재집결한 특공대. 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상병이 생겼다. 의무대원이 즉시 달려가 환자 상태를 살펴본 후 능숙하게 치료를 마친다. 부상병을 신속하게 치료하고 함께 귀대하는 것도 성공적인 작전 수행의 일부다. 적진에 들어선 특공대는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주변을 감찰한다. 목표 지점에 가까워질수록 경기에 더욱더 만전을 기한다. 부상병 치료로 잠시 지체한 시간을 만회하기 위해 조금 더 속도를 내 목표 지점으로 이동한다. 드디어 목표 지점에 도착. 진정한 특공대는 마지막 순간까지 결코 긴장을 늦추지 않는다. 한순간의 실수가 지금까지의 작전을 수포로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침착하게 적진의 한가운데 폭발물을 설치한다. 이 작전이 성공하면 아군은 훨씬 유리한 고지에서 적군과 싸우게 될 것이다. 특공대 이번 작전은 성공이다. 완벽한 임무 수행을 위해 특공대원은 다양한 전술 능력을 갖춰야 한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격 기술이다. 특공부대는 아무래도 적진 깊숙이 침투해서 임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생존성 보장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 개인들의 그 안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갖춰야 될 사격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사격 훈련은 전투력 향상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훈련이 완벽할수록 임무 수행에 대한 자신감은 높아진다. 침투 시에 적과 교전했을 때 더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임무 수행간에 더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뛰어난 사격수를 가진 부대원이 표적을 제압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에 적진으로 향하는 발걸음에 두려움이 없다. 특공대 작전 수행 범위는
육해공을 넘나든다. 은밀하고 신속하게 적진으로 침투하기 위해서 공중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경우도 많다. 특공대원들은 공중에서 적진으로 바로 침투할 경우를 대비해 11m 높이에서 뛰어내리는 연습을 한다. 밧줄 하나에 의지한 하강 훈련, 바로 패스트 로프 훈련이다. 헬기 가장한 모형탑입니다. 이쪽에서 저희가 최초에 탑승한 걸 가장해가지고 저희가 보통 떠있는 높이 11m에서 패스트 로프로 하강하는 양 사이드로 이렇게 내리는 겁니다. 어깨 뒤로 땅 봐야지. 훈련 중이라고 해도 부상의 위협은 늘 존재하는 법이다. L자로 확실히 90도. 확실히 숙여. 확실히 숙여. 철저한 연습만이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바른 자세를 몸으로 익히고 뛰어내릴 때의 느낌을 머릿속으로 그려본다.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이 제대로 성공하겠습니다. 화이팅! 높이 11m. 올려다보는 것만으로도 공포심이 느껴지는 높이다. 패스트 로프 훈련에서 특공대원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과제는 공포심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다. 공포심을 떨치는 순간 특공대원은 완벽한 작전 수행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된다. 패스트 로프 훈련을 성공적으로 치르는 동안 작전 수행에 대한 특공대원들의 자신감도 향상된다. 작전 수행에도 도움이 되고 자신감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부심 같은 것도 좀 있나요? 예, 저희 이제 특공 여단이나 이제 기동 중대만 하니까 아무래도 자신감이 좀 배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 얻어진 자신감과 자부심은 특공대원들의 전투 능력 향상과 직결된다. 실전에서 더욱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높은 곳에서 공포심을 조금 줄이고 그다음에 공중 강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신감이 배양하고 기본적인 기술을 갖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실제 헬기를 이용한 침투 훈련. 헬기 레펠 훈련은 특공대 여러 훈련 가운데서도 가장 특수한 훈련에 속한다. 특공대원들은 헬기 레펠 훈련을 통해 빠르고 안전하게 적진의 심장부로 파고드는 방법을 익힌다. 현재 헬기 레펠 하는 부대도 얼마 없을 뿐더러 저희 부대만 지금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남다른 군인으로서 특공인으로서 남다른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쟁 시 적지 중심 작전을 펼 때 적 후방에서 깊숙이 침투하여 할 때 공중에서 침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헬기 레펠 훈련의 첫 단계는 특공대원의 안전 확보다. 실제 헬기에 탑승한 후 공중에서 뛰어내려야 하는 훈련의 특성상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철저한 장비 점검과 연습만이 사고를 비켜갈 수 있는 방법이다. 네, 그렇습니다. 걱정하는 것은 이제 아무리 연습도 많이 했지만 실헬기를 타기 때문에 이제 병력들 안전에 제일 걱정이 되지만 항상 열심히 준비하고 해왔기 때문에 연습하는 대로만 한다면 절대 무리 없이 잘 훈련 마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실제 헬기에서 뛰어내려야 하는 위험성 때문인지 훈련에 임하는 특공대원들의 눈빛에서 극도의 긴장감이 배어나온다. 브리핑을 실시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저 항공기는 이용을 해주시고 특히 특공대원들의 안전을 위한 교관들의 당부가 끝없이 이어진다. 조금 후에 이제 훈련이 실시가 되면은 이 소리 때문에 굉장히 이제 서로 그 말로서 의사소통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눈은 짬마스터를 딱 주시를 해서 짬마스터가 어떠한 나에게 무슨 지시를 하는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상에서 아마 충분히 연습이 아마 이루어졌을 걸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공대원들이 헬기에 오르기 전 다시 한번 안전 점검이 이루어진다. 헬기 레펠 훈련이 얼마나 위험하고도 중요한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안전 목적상 먼저 이 기계가 안전한지 로프가 안전한지 간부가 먼저 시범을 보인 후에 병력들이 탑승하고 있습니다. 감독님 좀 이게 긴장되거나 그러시진 않으시고 병력들을 교육을 하려면 긴장감을 유지는 하겠지만 겁이 난다는 그런 개념의 긴장감은 아니고 긴장을 해서 안전사고 없이 훈련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긴장감을 항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반복된 지상에서의 연습 덕분에 특공대원들에게는 헬기 레펠 훈련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 연습한 대로 안전 로프를 점검하는 것도 잊지 않는다. 무장한 특공대원들을 실은 헬기가 적진의 심장부 인근으로 향한다. 실전과 같은 상황. 특공대원들은 침착하게 적진으로의 침투를 준비한다. 목표 지점을 향해 뛰어내리는 특공대원들에게서 망설임은 찾아볼 수가 없다. 낙하와 침투. 실전에서 특공대원들은 2차례나 목숨을 걸어야 한다. 하지만 훈련이 반복될수록 작전 수행에 대한 자신감은 점점 더 높아진다. 이런 자신감이야말로 특공대원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다. 시도발 상황 같은 경우 헬기를 타서 사냥식 탐색 경매를 하게 되는데 이런 헬기 레펠 예행 연습을 함으로써 조금 더 훈련에 대한 실정화 훈련으로서 좀 더 자신감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좀 어렵다는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겁도 좀 나고. 처음에는 많이 어려웠는데 점점 반복 숙달로 인해서 지금은 자신감도 되게 많아졌고 타기 좋아요. 육군 특공대는 대한민국 어디든지 간다. 해상 역시 특공대가 작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해상작전 수행 시에는 지상과 공중에서와는 또 다른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특공대원들은 그에 적합한 훈련을 받는다. 특공대원들이 해상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가장 먼저 제압해야 하는 적은 다름 아닌 물에 대한 공포심이다. 죽어도 바닷물에서 눈을 뜬다. 뭐라고? 죽어도 바닷물에서 눈을 뜬다. 바다가 무서워서 눈을 감는다거나 바닷속에 다시 입에 물이 들어와서 동작을 멈추고 기상한다거나 그런 일 절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물론 한두 번의 짧은 시도로 물에 대한 공포심을 날려버리기는 쉽지 않다. 반복적인 훈련이 중요한 이유다. 공포심을 이겨내는 데는 훈련을 함께하는 다른 특공대원의 역할이 크다. 하나가 된 함성이 바다를 메울수록 공포심이 설 자리는 좁아진다. 후임 특공대원들이 물에 대한 공포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선임 특공대원들은 가혹한 채찍이 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눈 떴습니까? 떴습니다. 교육생 눈 떴습니까? 떴습니다. 자, 교관 검증 들어가겠습니다. 입수. 지상과 공중에 이어 해상까지 점령하는 특공대의 강인한 힘은 이처럼 끊임없는 자기와의 싸움 속에서 탄생한다. 좋습니다. 교육생들. 물이라는 것이 사실 극복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움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원들한테 바라는 것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물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과 동시에 또 물이라는 것은 또 단체로 하면서 단체 협동심 없이는 또 전투 급조도하나 또 대응을 갖춰진 수영 이런 건 불가능합니다. 또 단결심과 또 전투원들의 그런 협동심 이런 것이 배양되기를 대리장으로서 바라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작전 수행을 위해서는 개개인의 능력보다 작전을 함께하는 대원 전체의 호흡이 중요하다. 해상훈련은 대원들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역할도 한다. 서로에게 의지하며 물에 대한 공포심을 떨쳐내는 과정 속에서 대원들 간의 협동심과 단결심이 자연스럽게 생겨난다. 물에 대한 공포의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뜨거운 기억은 그 무엇보다 대원들을 끈끈하게 이어주는 연결고리다. 물과 어느 정도 가까워졌다면 곧장 다음 단계 훈련에 돌입한다. 힘차게 내려칩니다. 알겠습니까? 예. 자, 어떻게 됐습니까? 알겠습니까? 예. 교관 집업 후에 일명 급조도하. 유사시에도 해상 임무 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특공대원들이 반드시 습득해야 할 기술이다. 특별한 장비가 없는 상황에서도 전투복 하의만 있다면 문제없이 강이나 바다를 건널 수 있다. 실 작전에서 해양에서도 이제 실 작전을 실행할 수가 있는데 그때 아무래도 이제 기본 수영법이나
급조 침수 같은 걸 배워서 이제 생존성을 높일 수 있고 아주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해상작전 수행 시 주로 이용하게 되는 것이 이러한 형태의 고무보트다. 신속하면서도 정확한 해상작전 수행을 위해서 특공대원들에게는 보트 운항 능력도 요구된다. 특히 보트를 운항할 때는 대원들 간의 협동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애들 경지. 들어가 입수. 때로 예기치 않게 보트 밖에서 작전을 수행해야 할 때도 있다. 이때 변화무쌍한 바다에 맞서 생명을 지키며 작전을 수행하는 기술도 특공대라면 반드시 익혀야 한다. 아군의 위치를 이탈하지 않으면서 장시간 물 위에 떠있는 연습이 이 훈련의 핵심이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의 생명을 지키고 임무를 완수하는 것. 특공대라는 이름이 주는 무게가 남다른 이유다. 수정에 대한 공포감은 있고 그리고 결박당에 대한 공포감은 있지만 그래도 그동안 훈련받았던 대로 하면 된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까지 훈련을 통해 대비한다. 이 훈련은 적에게 포로가 돼 온몸이 묶인 채 물속에 던져진 상황을 가정해서 실시됐다. 일명 포박 수영. 묶인 채로 수영을 하면서 몸을 가둔 밧줄을 풀어내야 한다. 얼마나 빨리 포박을 풀어내느냐가 이 훈련의 관건이다. 실전에서 훈련과 같은 상황이 닥치더라도 특공대원은 무사히 임무를 완수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하는 훈련은 그 보트 원복 및 전복 훈련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침투하다가 보트에 있는 인원들이 이제 체온 때문에 열에 TOD 이런 데 식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트를 완전히 뒤집어 가지고 그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 보트 밑에 있기 때문에 침투를 아주 은밀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침투하는 훈련, 그다음에 다시 원복시켜 가지고 다시 가는 훈련. 특공대의 주요 작전 중 하나는 적진으로의 은밀한 침투다. 해상 침투 시 적군에게 아군의 움직임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는 타고 가던 보트를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실시하는 훈련이 보트 전복 및 원복 훈련이다. 특공대원들이 가장 반기는 해상훈련 시간이다. 수중 기마전. 3명이 한 팀을 이룬 기마전은 훈련이라기보다는 놀이에 가깝다. 특공대원들의 얼굴에도 모처럼 웃음과 여유가 묻어난다. 즐거운 함성이 가득한 이 순간에도 훈련은 이루어지고 있다. 물과 자연스럽게 친해지는 동시에 대원들 간의 협동심도 쌓여간다. 기마전 훈련을 함으로써 인원들랑 단합심도 단결되고 저희들이 못했던 그런 모든 협동심이 다시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전후 간에 이제 전후에도 더 쌓이고 힘든 훈련을 하면서 몸도 더 좋아지고 또 물과도 좀 익숙해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삼 3주간 진행된 전술훈련의 대장정이 끝을 향해 가고 있다. 극한의 상황 속에서 치러진 장시간의 훈련. 이쯤 되면 지칠 법도 한데 대원들은 여전히 힘이 넘쳐 보인다. 3주간의 혹독한 훈련으로 특공대원들은 더 강인하고 완벽한 부대원으로 변신했다. 2주, 3주 이상 나가서 이렇게 훈련하는 게 인원들한테 이제 주둔지 개념을 떠나서 이제 계속 야외에서 생활하는 게 이제 야외 적응력이라든지 아니면 작전 지속 능력의 수행 능력에 대해서 좀 많이 좀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또 인원들이 이렇게 하면서 좀 극한의 좀 상황에 처하면서도 이제 좀 정신력이나 아니면 또 인내력 이런 걸 또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올해부터 시작된 이제 3주간 전술훈련이 저에게는 참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진에서 임무를 완수한 특공대는 안전한 이동 경로로 급속 행군을 실시한다. 3주간의 전술 훈련의 대미를 장식할 행군 훈련이 시작됐다. 이제 특공대원들은 총 200km의 거리를 오직 두 발의 의지에 이동해야 한다. 수십 킬로그램에 달하는 군장은 가만히 메고 서 있는 것 자체가 고된 훈련이다. 여기에 여전히 뜨거운 9월 햇살이 더해지자 매 걸음이 천근만근이다. 하지만 어깨에 둘러맨 군장의 무게는 특공대라는 사명감이 주는 무게에 비하면 솜털처럼 가볍다. 햇살이 아무리 뜨거워도 특공대로서 느끼는 자부심을 녹여내기에는 역부족이다. 지난 3주간의 전술 훈련을 통해 특공대 전술 능력은 눈에 띄게 향상됐다. 뿐만 아니라 특공대원들은 더욱 강인한 정신력을 갖게 됐으며 특공대원으로서의 자부심 또한 더욱 굳건해졌다. 적진에서 부대 복귀까지 걸리는 시간은 단 5일. 누구보다 강한 체력으로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 고된 전술 훈련에 이어 치러진 행군 훈련. 밤낮을 가리지 않고 걸은 탓에 특공대원들의 몸은 녹초가 됐다. 특공대원들의 온몸에 고된 훈련의 흔적이 가득하다. 만신창이가 된 발. 특공대원에게는 상처가 아니라 훈장이다. 성숙해진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근데 그만큼 힘든 훈련을 겪었기 때문에 어떠한 임무에도 자신 있다고 자부합니다. 자신감은 특공대원들이 이번 훈련을 통해 얻은 가장 큰 자산이다. 단칼 대상 홍제 대상. 드디어 행군 훈련도 끝이 났다. 부대의 따뜻한 품으로 들어서는 순간 훈련 기간 내내 특공대원들의 짓눌렸던 긴장감이 순식간에 녹아내린다. 특공 대대 전술훈련 끝. 그래, 수고했다. 대장 너무 자랑스럽다. 여러분이 힘들고 여러 가지 불비한 여건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준 여러분이 너무 자랑스럽고, 여러분들과 같이 근무하는 대장은 너무 감사하다. 대한민국 육군 특공대. 완벽한 전술과 강인한 정신으로 무장한 그들이 있기에 대한민국은 오늘도 안전지대다. 야!